반갑습니다. 미남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그간 일이 많아가지고 좀 촬영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잠깐 찍었었는데 그 내용들이랑 대동소이해요. 그래도 한번 굵직굵직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고 그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개혁하겠다는 건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로시간 제도 변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예전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이제 산업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산업 변화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담아내기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 실현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연장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현재 1주에서 1개월이나 1분기, 반기 1년 정도로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노사 합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 다양화하자는 거죠. 그거랑 두 번째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 안 해가지고 한 달 정산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한 달간 이렇게 집계내가지고 총 몇 시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전 업종으로 확대를 시키고 정상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상휴가제를 좀 확대하자는 건데 뭐냐면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추가로 수당 주는 거 대신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 제도인데 이거를 정립을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사업장 현황에 맞는 근무를 이끌어 나가자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동개혁 대상은 임금체계입니다. 임금체계.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보면 대체로 성과나 직무 내용이랑 관계없이 주로 이제 근속, 호봉, 나이 등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틀을 깨고 직무랑 성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자는 겁니다. 직무와 성과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을 하려면은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직무의 가치평가.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 담당을 하는데 그 회계의 직무 가치는 얼마냐? 외부에서 생산 업무를 하는데 생산 업무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직무별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정한 성과.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는데 성과가 얼만큼 달성됐다. 아니면 초과 달성됐다. 미달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정부에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제공을 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의제를 제시를 했어요.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이제 의제가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 차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노조의 회계 자료가 깜깜이다.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 실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건설 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물연대 대응이라든지 기존의 화이트 진로 사태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쭉 사안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를 약간 누르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공고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짧은 소견을 붙이자면 근로시간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주에 3일만 일하고
주에 4일만 일하고 하면서 근로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제가 8시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8시간 넘어가는 건 다 연장 근로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수당 청구를 한다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법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만 하면 도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짧은 단위는 상관이 없겠고 일주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는데 1년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고 제 생각에는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별도 집단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부분이에요. 역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엄청 잘해요. 다른 데 경력을 쌓고 왔습니다. 근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이 낮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근로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안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재 예를 들어서 55세인 그분은 자기가 30세에 입사했을 때 저임금을 받았다 해요. 그 저임금을 지금 연령에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걸 수도 있는데 고임금으로 이게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옛날에 작게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지금에 와서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직무의 그 가치평가, 성과평가 틀이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의제들이 1년, 2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예.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명확한 틀, 회사마다 적용할 수 있는 틀이 좀 잘 안 나온다 이거예요.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좀 갈등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바꾸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노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 정치색을 떠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저희 자문사들이라든지 아는 사장님들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 이제 노조의 건설 현장인데 노조에 가입한 레미콘 기사, 크레인 기사, 포크레인 기사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막 막아버려요. 그거를 풀려고 하면은 따로 이제 돈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정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니면 임금을 고임금으로 책정해서 준다든지. 정확하게 저도 그 자료를 보진 않고 전에 들은 사실이라서 불명확하긴 한데 이런 사례들이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 노무사들도 듣고 정부에서까지 이거를 경찰에서까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라는 걸 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레미콘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분들의 취업 선택권, 취업 자유권을 이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제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뭐냐면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법에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요. 쟁의 행위를 적법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에까지 면책을 하자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도 적법하게 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적법하게 하면은 면책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몇 년 사이에 이거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의제가 발표가 됐고, 향후 윤석열 정부 5년간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격변하는 이제 노동 환경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마다 여러분들께 관련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